공화당의 김원경 여성위원장은 대국자, 저기 민주당 김원경 혁신위원장은 탈이성자. 그게 소위 말하는 또라이라는 표현이에요. 또라이라는 표현. 뭐라고 했습니까? 미래가 짧은 사람. 이게 뭡니까? 올해 살 날이 오래 앉아 있는 노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 날 아직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한테 왜 젊은 미래가 많은 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한 표를 같이 주냐? 한 표를 왜 같이 주냐니? 얘들은 도대체 이 사회주의에 몰두되어 있는 이 좌파들은 의식이 정동영 내는 모르겠어요. 투표장 가지 말라고. 70 넘은 사람들 투표장 가지 마. 60 넘은 사람들. 60 넘은 사람. 유시민은 뭐라 했어? 유시민은 아니 60 넘으면 내가 이제 내가 잘 안 움직인다는 거야. 내가 썩는다. 그래서 정동영이는 투표를 받은 게 아니고 이제 집에서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야지. 유시민이 60 넘었잖아. 유시민이 내하고 나이 같은데.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입 닥치고 있어야지. 왜 얘들이, 여러분들, 왜 얘들이 그런 얘기를 할까? 왜 그럴까요? 첫째, 이분법. 편가릅니다. 젊은, 우리, 늙은, 털딱은 우리 안 찍어주니까, 요래 보는 거야. 저거를 보는 거야. 또,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방탄을 비껴가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안 믿었는데 우리 외대 후배야. 외대 후배예요. 근데 그래 안 믿었는데 보니까 사고에 상당한 사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고에 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보도자료 낸 내용 그거잖아요. 전쟁을 이겨낸 세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힘든 세대, 민주화 산업화 과정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일을 열심히 해서 강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영웅들. 이 생각이 옳잖아요. 이 생각이.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혁신이 되겠습니까? 혁신은 개혁, 혁명.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개혁, 혁신이 힘듭니다. 혁명보다. 개혁, 혁신. 오랜 시간 동안 기존의 관습을 깨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혁명은 성공하면은 영웅되지만 실패하면 역적이 되죠. 근데 이건 그래 오래 가지 않아요. 단시간 내에 해야 돼요. 혁신이나 개혁은 혁신 이 가죽끈을 매듯이 해야 된다는 가죽끈을 이렇게 끌듯이. 그래서 이 혁신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끝났다. 지도도 안 했지만은.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어르신 여러분 버리시고 우리 공화당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불똥이 떨어진 거예요. 민주당에. 이 문제가 불똥이 떨어진 게 아니고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불똥이 떨어진 거예요. 이화영이라고 평화도시자가 이재명한테 북한에 송금하는 거 다 보고했다.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을 해버렸어. 법정이 아니고 검찰에 진술을 해버렸어. 변호사 있는 자리에서.
자기 변호사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와이프가 소위 말해서 우리 신랑 미쳤다. 검찰에 과거에 정기 고문 당한 듯이 경찰의 압박, 회유 이런 데 소위 말해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변호사를 해임해버려요. 법정에서 뭐 어때요? 이화영이가 나 변호사 해임한 적 없다 이랬대. 그러니까 이 부인이 법정 안에서 막 난리 친 거야. 우리 저 사람 이상해졌다. 이 사건이에요. 이러다 되면 어떻게 되느냐? 8월 16일이 8월 임시국회가 시작돼요. 저는 8월 말 사이에 구속영장 청구를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낼 것 같아요. 검찰이. 왜 16일 전에 합치라고 하겠습니까? 내놓고 민주당 너끼리 싸우라고 검찰이 내는 거죠. 여기서 민주당이 머리 아픈 거야. 왜? 이재명은 불체포 특권에 대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어.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겠다.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면은 이재명으로 봐서는 그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되면 감옥 가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8월 퇴진론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영장 기각되면은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로 봐서는 머리 아픈 일이 되는 거예요. 영장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그런 증거인멸의 도주, 그 다음에 뭐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네? 이 조건이 안 되면 영장을, 이 조건이 충족 안 하면 영장 기각되는 거예요. 지금 사태가 이런 사태. 그러니까 발동에 불이 떨어지니까 김은경도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개혁하려고 했더만은 지금 감옥 갈 수도 있다. 이재명이가 영장 청구되면은 바로 구속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복잡한 속내가 민주당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비이성적 발언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 지지하는 연세 드신 분들한테 너 미쳤냐? 우리 표 이제 투표권 안 주겠다 하는 게 민주당인데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 공화당 찍어라. 너가 국민의힘 싫어하잖아. 우리 공화당 찍어라.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요. 요거 한번 열어보실래요? 이거 좀 써줍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거 하나 붙여. 제가 마무리를 하고 우리 김문현 박사가 짧게 말씀해 주시고 이거 하나 앞으로 좀 붙여볼래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제 앞면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저희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김원현 박사부터 정책위원들이 8대 분야, 60대 공약을 만든 건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우리를 태극기 부대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태극기 혁명이라고 좀 더 키울래요. 시대의 정의,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시대의 정의를 우리는 상실에 한번 읽어볼게요. 정치의 통합 기능, 상실이라는 겁니다. 국민들 대부분 법치의 정의가 사라졌다. 경제의 성장 동력이 사라졌다. 왜 포퓰리즘을 하면서 성장을 있어야지 복지가 있고 그것이 재투자되면서 일자리가 창출하고 복지 혜택이 가는데 성장을 하지 않고 한기바빴다. 돈을 풀기.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500조 넘어갈 때 전부 다 큰일 났다. 그거 안 넘기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지금 문재인이 들어와서 얼마 된 줄 아세요? 국가부채가? 1100조 500조
지금까지 역대 정권의 모든 국가 부채보다 문재인 5년 동안의 국가 부채가 더 많습니다. 팬데믹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포퓰리즘 정책, 소득주도 성장을 이룬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서 미래의 국간, 미래 세대의 국간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거 심각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성장이 잘 됐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성장 동력이 상실했다. 복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 돈을 잉여금을 가지고 복지에 넣는 겁니다. 이것은 먼저 퍼주자는 거 아니다. 먼저 퍼. 저 최저임금 인상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가지고 이제는 2명 있던 종업원 1명 내보내고 둘 다 내보내고 이제는 1인 자영업자들이 많아졌다. 그게 그만큼 일자리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돈을 600조를 썼으면 일자리를 늘리든지 성장을 올리든지 성장도 안 올리고 일자리도 몰라주고 소득주도 성장 돈을 풀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소위 남미에서도 시험하다가 실패한 정책을 이 새빨간 새끼들이 들고 나와가지고 5년간 나라 경제를 이렇게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다양성. 이거 아시죠? 좌파들이 장악한 드라마, 좌파들이 장악한 연예계, 공연, 다양성을 잊어버렸어요. 좌파 일세. 소위 말하는 박근혜 탄핵을 외쳐야 되고, 전부 다 문재인에 동조해야 되고, 이런, 그 다음에 사회적, 저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고, 사회적 계층 이동 역동성이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열심히 살면은 월세부터 전세에서 집 사는 데까지 보통 15년, 20년을 걸려가 집을 가지고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모범적인 행태를 했어요. 물론 피닉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데 젊은이들이 내가 계층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제는 서민이 아니라 중산층 잘 사는 부자가 되겠다는 그러한 의식을 버려버렸어요. 문재인의 부동산 문제를 계기로. 부동산 값이 10배 뛰어요. 여기는 집을 가질 수 있는 행복, 그 다음에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결혼하고자 하는 희망조차도 꺾어버렸다. 사회적 계층 이동이 무너져요. 지방 소멸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상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 공화당이 얘기하는 것은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사는 나라.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사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지방경제에 독립을 시켜주려면은 지금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71에 28 정도 됩니다. 우리가 610조 정도 국가예산. 지금 요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을 6대 4로만 바꿔주면은 지방의 경제가 자기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경제력을 충분히 그런 경제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나 되느냐? 45조 정도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을 비하면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45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45조에서 50조 정도 된다. 이러한 지방경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상실된 것을 깨자. 이것을 깨는 지도자가,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 수도권에다가 오산입니까? 반도체 직접단지를 수도권에 또 놨어요. 윤석열 대통령. 또 수도권에 놨어요. 여러분,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것도 이제 말이 넘었어요. 이제는 지방의 경제 독립을 시켜주고 지방의 규제를 풀어줘가지고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라. 그것이 지방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무슨 죄지었습니까? 저 엄마 아버지 돈 없어가지고 서울에 집 얻어주지 못하고
서울에 학비 주지 못해가지고 지방대학을 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윤석열 정부나 소위 말하는 지도층들이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깨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와 성장의 상실, 요 상실의 시대, 우리가 아까 태극기 혁명, 태극기 혁명을 요 상실의 시대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회혁명으로 성화시키잖아요. 요 부분, 분노의 시대. 불법 탄핵에 대한 분노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자유민주 체제 침탈에 대한 분노, 대형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분노, 경제위기 대응에 대한 무능무책임 부패에 대한 분노, 거대 양당의 특정 집단의 권력 손림에 대한 분노, 집권층 정치권의 도덕성에 대한 분노, 반성이 없는 정치권에 대한 분노, 이 분노의 유발은 전부 정치입니다. 정치, 부패한 정치권,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당, 그 다음에 깨끗하지 못한 정치인,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는 정치, 이것을 우리가 깨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혁명의 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태극기 혁명은 진실 정의를 추구하는 혁명으로 우리는 했잖아요. 자유로운 나라. 이 태극기 혁명을 상실의 시대에 사회혁명으로 성화를 시켜서 이 상실의 시대를 국민 행복의 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치혁명을 통해서 깨끗한 정치,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 정치개혁, 정당개혁, 정치개혁, 정치인개혁을 통해서 국민을 바라보는 국민 눈높이에 서민을 위한 그러한 정치혁명을 이루자.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태극기 혁명의 7년 태극기 혁명에서 성화를 시켜서 사회혁명과 정치혁명을 통해서 상실의 시대와 분노의 시대를 국민 행복의 시대로 만들어 가자 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 다음에 국민의 행복의 시대, 이 양혁명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 공화당 바깥에서 너가 공화당은 도대체 국가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려는 비전이 뭐냐? 대한민국 이 제목이면 우리 공화당 국가 운영 비전이에요. 그 비전이 뭔가? 행복한 국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누가 했던 얘기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화가 오면 자기의 정치 위상이 굉장히 흔들린다는 걸 아셨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는 뭔가?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하고 먹고 살면 삶을 하고 민주화가 당연히 오고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은 복지국가의 길이다. 이것은 이미 아신 거예요. 보십시오. 이 양대 혁명을 통해서 양대 사회개혁이라고 하고 정치개혁이라고 하도록 봅시다. 그 개혁의 주체는 누구냐? 우리 정의롭고 우리가 하는 정의롭고 깨끗하고 정의롭고 진실된 용기 있는 정당, 용기 있는 정당, 행동하는 정당. 우리 공화당이 이 주축을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은 이 양대 사회혁명과 정치혁명을 통해서 어떠한 나라? 정의롭고 진실되고 자유롭고 안전한 행복한 국가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국가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 장의 종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 보시오. 국가 목표는 뭔가? 비전이 있으면은 우리가 국가 정권을 잡으면은 국가 목표가 뭔가? 정권 잡는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우리가 이번에 국회의원 열석을 비례대표를 하든 지역구를 통하든 보내면은 이제 국회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3년 후에 대통령 선거예요. 우리 공화당을 대표하는 10명이 국회로 들어가요. 그 다음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정권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당 개혁을 하고 국회 개혁을 했는 우리가 이 전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좋은 진저가 국회에 있을 때도 우리를 그렇게 일 안 한다고 뭐라 하더만 바깥에
야, 50만 대군을, 그때도만 100만 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총선에서 10명, 5명이 10명서 갔죠. 젊은 사람들이 다 우리 공안에 줄 섭니다. 여러분, 그게 정치예요. 그러면 50만이 아니라 100만이 돼, 100만. 100만 대군을 이끌고 있는 우리 공화당이 국민의힘에, 그때는 국민의힘 우리한테 제발 우리하고 같이 좀 해주시죠. 우리는 행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정치개혁, 정당개혁, 국회개혁에 한 목소리에 좀 서게 해달라고. 그때는 당당하게 우리 공화당이 좀 생각해보자. 여러분, 아니 그게 정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6년 7년 이 고생했는데 맨날 선거만 하는데 표도 못 얻고 유익하는 지금 분위기 엄청나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 방송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강의했는 내용을 전국 국민들한테 알리세요. 우리는 이러한 정당이야. 너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불러놓고 너가 국민의힘의 국가의 비전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너가 가지고 가는 국가의 목표가 뭐냐? 제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유로운 민주 법치국가. 요거는 우리 강령에 나있죠. 법치. 세계를 선도하는 당당한 지식. 여기 하나 더 넣을게요. 지식 창조 시장 경제 강국. 그 다음에 어려운 국민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촘촘한 복지국가. 그리고 문화가 융성하는 풍요로운 문화국가. 그리고 재난 안전 걱정 없는 안전한 1등 국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 공화당은 정의롭고 사상이 살아있는 거죠. 정의, 진실. 우리가 항상 정의와 진실을 외쳤대요. 자유롭고 안전한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이러한 나라다. 이 얼마나 멋있는 국가 운영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까? 김영태 고문님, 그렇지 않습니까? 무서운 정당이 무서운 정당. 그냥 저거 말대로 저것들 밖에 나간 놈들 이거 몰라. 내용도 모르고 돈이나 좀 더 안 주고 그런지 저건 우리를 왜 저렇게 괴롭힐까? 우리도 인간인데 좀 놀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뭐 박근혜 대통령 팔이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장관이나 혹은 그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나 국회의원들 만나봤는데 한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서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더라. 최경환도 마찬가지고 한 명도 없었더라. 그냥 오로지 우리하고 같이 박근혜 대통령 건강만 좀 회복하면 좋겠다. 그게 다 무슨 우리 공화당은 친박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7년간 아스팔트 투쟁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영아가 그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얘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뒷장 없는 게 보세요. 야, 오늘 김문현 박사 시간에 내가 다 뺏어보도 됐나? 얼마나 남았어요? 6시까지? 20분 남았어. 그러면 내가 오늘 다 할게. 다음에 시간 더 드릴게요. 여러분 뒷장 한번 보실래요? 뒷장 한번 보실래요? 중요한 건 요즘 특히 충북에 폭우가 쏟아져서 여러 일들이 많이 생기죠. 한번 보십시오. 우리 좀 키울래요? 우리 여기에 말고 한번 읽어보세요. 풍수에 폭염 등 자연대 재난 고기 대응 시스템 구축. 이거 뭔지 아세요? 경찰서에 가면은 레드코드라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가 납치를 당하면은 경찰서 레드코드를 때려요. 제가 강조한 게 그거예요. 레드코드가 119에 뜨든 경찰에 뜨든 행정부서에서 뜨면은 혹은 이번에 건강인가요? 건강 통제소에서 제 통제소에 뜨면은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모든 해당 시, 해당 군, 해당 구, 그 다음에 경찰서, 소방, 이게 레드코드가 동시에 뜨는 겁니다. 동시에. 그 관할 지역의 파출소까지 관할 지역, 예를 들어서
오송에 납치 사건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지역의 파출소까지 저기 지시에 의해서 뜨면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기계적으로 뜨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만약 이번에 오송 지하도 참사가 이러한 기본적인 풍수의 폭염 재난 조기 대응 시스템이 갖춰 있었으면은 이런 문제는 안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난 대응 매뉴얼, 대형 재난 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난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라. 대형 기후가 이미 아열대를 넘어서 열대화로 가고 있을 때 특징은 뭐냐? 폭우, 집중적인 지역 폭우. 저쪽에 옛날에 월남전 갔다 온 사람들, 베트남전 갔다 온데 스콜이라 스콜. 갑자기 뭐 비가 폭우같이 쏟아진다. 그러한 대책. 생산품만, 과일만 자꾸 위로 올라간 게 아니고 이제는 언제라도 비가 한 지역에 1000mm가 이틀 동안에 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대책. 이게 태풍이 지나가는 태풍이 아니고 태풍이 머무는 태풍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태풍이 지나가지 않고 태풍이요 계속 비만 내리는 태풍이 있잖아요. 머물면서 지난번에 그런 경우 그런 태풍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태평양에 그 수증기를 꽉 껴안고 와가지고 한반도에 어느 지역에 머물면서 일주일 내내 비가 내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좌파들이 무슨 짓들을 해놓은 겁니까? 4대강 사업을 안 하고 물꼬를 안 만들어서 이건 터질 때 엄청 많이 터졌습니다. 이게 보호 해체한다고 난리를 했어요. 이거 다 반역행위입니다. 반역행위. 탈원전 한다고 원전 수습시켜가지고 얼마 손해, 그거 다 반역행위예요. 그래놓고는 북한에다가 원전 짓겠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교육 문제 있잖아요. 교육 문제. 이거 보세요. 6번 민노총 해체, 그 다음에 5번에 정교조 해체,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 주옥과 같은 지금 공약입니다. 우리 김문현 박사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에 요즘 일어나고 있는 2번 공교육 강화와 학생 인권 조례 및 혁신학교 폐지입니다. 폐지. 학생 인권 조례 및 혁신학교 폐지는 우리는 이미 2년 전에 이거를 들고 나온 겁니다. 이걸 이제 와가지고 보수 정당이 이제 와가지고 배워가지고 학생 겁이 나가지고 민노총 해체 얘기는 못해.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세요?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고 정교조를 법의 노조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나 정교조가 박근혜 대통령 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촛불 들고 동원 자금 다 내주면서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학생 인권 조례 폐지라는 얘기가 이제 이주호 장관은 제 고등학교 1년 후배예요. 이주호 장관 얘기가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2년 전에 이 얘기를 2년 전에 학생 인권 조례 폐지해라. 교사들 정치에 개입하지 마라. 너가 무덤 다 파버렸다. 너가 학생 인권 조례 주장한 놈이 누구예요? 정교조 출신 좌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자기 교권 인권이 무너졌다고 떠들고 있어요. 네. 자기 무덤을 팠잖아요. 그래서 좀 배워라. 배워. 좀 한번 넘겨볼래요. 위로. 뭐 이게 외교 안보 부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 명예투쟁, 그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미 우리가 2년 전에 만들어 놓은 공약을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와서 써요. 여기 경제 문제, 기초연금 50만원, 하위 50%. 하위라는 게 뭡니까? 약점 이쪽으로 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가 요렇게 되는, 이게 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요렇게 되는 사회가 가장 잘 된 사회. 요게 중산층. 중산층이 40%, 뭐 40%까지 힘들어도 3에서 40% 정도 있는 사회가 저는 희망적으로 40%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5%, 나머지
25%, 여기도 10%, 20%. 여기 소득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이게 모양이 이렇게 되는 사회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이상적인 사회. 이렇게 잘 사는 사람. 5%는 세금만 열심히 받고 불법 탈세하는 거 막으면 돼요. 가만히 놔둬도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문재인 같이 돈 줄 필요 없어요. 요 25%는 국가가 긍정적인 투자, 이 기업이나 이 개인이, 가게가 긍정적인 투자와 저축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는 요 40%, 중산층 40%, 요 세력이 경제적인 중산층이면서 요 세력이 정치적 중산층, 제가 말하는 자유와 진실과 정의와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정치적 중산층, 경제적 중산층을 정치적 중산층으로 만드는 것이 사회혁명이고 정치혁명이다. 근데 그 다음에 여기에 제일 밑에 가장 어려운 10%는 국가가 돈으로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제가 아까 성장 동력의 상실이라는 거죠. 요 세력, 요 30%가 올라가서 중산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사다리를 열어줘야 되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책무예요. 이 경제적 하위계층, 이 사람들이 중산층, 나도 열심히 공부하면, 나도 직장생활 잘하면 집도 구하고 결혼도 하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요 사람들을 요 중산층으로 끌어올려야 될 의무가 국가한테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져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건전한 정치적 중산층을 중심으로 있지만은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같이 가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층은 서민정당. 우리는 서민정당, 서민을 위한 정당이다. 말로만 떠드는 서민정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민들과 함께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정당. 그 서민들이 중산층으로 올라와서 올바른 건전한 비판을 하고 거대 권력 기득권 세력에 저항을 하고 또 포퓰리즘 사회주의 세력에 저항할 수 있는 이 세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길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 밑에 있는 20%의 중산층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20%밖에 없어요. 위에 빈익빈 부이고 돈 가진 30%는 잘 삽니다. 코로나고 뭐고 잘 살아요. 나머지 우리가 믿었던 중산층이 20% 비판 세력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20% 얻어갔어요. 밑에 서민으로 추락해 버렸어요. 얼마나 중대하냐. 내가 윤석열 정부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 민주당 믿고 싸워. 그런데 민생 경제에 올인해라. 이 사회 구조가 바뀌어버렸다. 이 팬데믹 5년 좌파 사회주의, 좌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가 바뀌어버렸는데 이 심각한 상황을 문재인 정권은 왜 모르느냐. 그래서 이 붕괴된 중산층을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되는 모든 정책과 경제정책, 사회정책, 규제철폐, 그리고 세금 부분까지 모든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몰락한 중산층이 복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이러한 자유롭고 진실되고 정의롭고 비판을 가지지만은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이 중산층, 경제적인 중산층을 복원하면서 가치의 중산층, 이념의 중산층도 같이 복원해 나가자.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지향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에 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부분에 있다. 우리는
어려운 국민과 함께 국민을 존경하고 그렇지는 어려움, 가지지 못하는 분들, 권력에 소외되는 분들, 기득권에 저항하지 못하는 억울한 사람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그러한 정당으로서의 위치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열정적인 강연을 해주신 강 대표님께 다시 한번